24일 화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24일 바이든 대통령은 홍수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테네시주를 연방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테네시 관계자들에 의하면 피해 규모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네시의 험프리스 카운티를 덮친 최악의 홍수로 최소 22명이 사망했으며 약 120채의 가옥이 사라지거나 파괴됐다고 험프리 카운티 보안관이 발표했습니다. 카운티 비상관리 대변인에 따르면 홍수로 인한 사망자의 수를 마무리 짓고 있다고 말했지만 24일 화요일까지도 전체 몇 명이 실종됐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페이스북을 통해 수해 상황을 비디오로 중계했던 린다 아몬드가 불어난 물을 보며 두렵다고 언급한 지 몇 분 만에 계속 불어난 물에 익사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전한 바에 의하면 아몬드와 그녀의 아들은 지붕에 올라가려고 시도했지만 지붕이 무너지면서 함께 물길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살아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저녁이 23일 밤까지 수천 채의 가정에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강우량의 주기록을 경신한 이번 홍수는 일기예보에서 예측한 강우량의 3배가 넘는 양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백악관은 화요일 성명에서 테네시주의 홍수 지역에 대한 연방 지원을 제공해 수해 복구와 지역 재건을 도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카불로부터 탈출하고 있는 가운데 휴가를 위한 단기 주택 임대 기업으로 잘 알려진 에어비앤비가 난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에어비앤비.org는 전 세계적으로 2만 명의 아프간 난민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달 초 미국이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과정에서 탈레반이 며칠 만에 거의 모든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에 발표했던 철군 날짜인 8월 31일까지 모든 철군 과정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발표에서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도 8월 31일에 철군 날짜를 고수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00개가 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3,800만 명의 개인 기록이 실수로 공개돼 인터넷에 유출됐습니다. 실수로 공개된 데이터에는 전화번호와 주소, 사회보장번호, 코로나19 접종 상태 등이 누출됐으며 코로나 접촉 추적 데이터, 예방접종 기록과 구직 지원 기록, 지원 정보 등도 이번에 누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프로그램이 정보를 다루는 인터페이스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일어났고 이에 의해 데이터의 잠금 기능이 해제됐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이 오류는 수정됐으며 해커에 의해 데이터 관리 기능이 손상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알렸습니다. (24일) 연방정부의 최고 공중보건 전문가 중 한 명이 12세 미만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올해 말까지도 승인을 받기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와 모더나사는 현재 어린이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백신의 안정성과 효능을 연구하고 있으며 화이자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9월 중 FDA에 전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보건원 NIH의 프랜시스 콜린스 소장은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백신을 사용하기 위해 긴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를 받은 뒤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백악관 수석의료고문이자 국립보건산업 알레르기병 전염병 연구소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24일 같은 날 화이자의 백신이 빠르면 올해 가을 FDA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연구소는 프랜시스 콜린스를 수장으로 하는 국립보건원의 산하기구입니다. 하지만 한 국립기관 내에서 같은 날 왜 서로 상이한 내용의 발표가 이루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콜린스와 파우치의 언급은 23일 FDA가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정식 승인 발표 후 이뤄졌습니다. 일리노이 공중보건부는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 위해 총 $10,000,000 규모의 All in for the Win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백신 접종자 중 복권 당첨자를 추천 발표해왔습니다.
현재까지 41명의 복권 당첨자를 발표했고 오는 26일 2명에게 100만 불씩을 지급하는 마지막 추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공중보건당국은 복권 당첨 발표는 이메일과 전화로만 전달돼 어떤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복권 사기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당첨자들은 승인서를 작성해 보건국에 보내면 수령 절차를 안내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샴버그와 스프링필드, 마콘 카운티에서 10만 달러의 당첨자가 발표됐습니다. 사상 최강의 록밴드로 꼽히는 롤링스톤즈에서 60년 가까이 드럼을 연주한 찰리 와츠가 향년 80세로 런던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와츠의 홍보 담당자는 와츠가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와츠는 최근 건강 문제 탓에 롤링스톤즈의 투어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와츠는 지난 2004년 후두암이 발견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와츠는 비틀스의 링고스타와 더 후의 키스문 등과 함께 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드러머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보컬인 믹 제거와 기타를 연주한 키스 리처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지만 와츠의 존재감은 롤링스톤즈의 수많은 명곡에서 확인됩니다. 홍키통크 우먼에서 와츠는 리처즈의 개성적인 기타 리프만큼이나 인상적인 카우벨로 곡 전체의 인상을 만들어 나갔고 페인트 블랙에서는 록 음악사에 길이 남길 명연주를 선보였습니다. 화려하거나 폭발적인 연주로 다른 멤버들과 경쟁하는 대신 묵묵히 곡 전체를 이끌어 나갔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는 찰리 와츠 퀸텟이라는 이름으로 재즈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한편 이날 폴 맥카트니와 링고스타, 엘튼 존 등 음악인들은 트윗을 통해 와츠의 사망을 애도했습니다. 8월 24일 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11만 1,134명, 신규 사망 406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2.1%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3,003명, 신규 사망자 수는 18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50.4%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